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표 토토 43회차 K리그 7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2 경기가 2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과 성남 경기가 금요일 경기여서 일단 제외가 됐고요.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케일링을 조금 하고 와서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배너는 이제 인플레이 게임이라는 사이트인데 한 번씩 가입해 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 놓을 테니까 만약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추천인 제가 댓글로 남긴 거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인을 적으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번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서울대, 7위 강원의 경기입니다. 서울은 성남에게 1대0 승리, 강원은 인천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성남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잔류가 확정이 됐고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강원은 이현식이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4승 1패로 리그와 원정에서 모두 3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서울은 오스마르가 좋았고 가끔 나오는 역습이나 오버래핑, 압박 등이 좀 준수했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수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강원의 빌드업 축구는 이현식과 이영재가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현식이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요. 이현식이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대 선수가 죄송합니다. 침이 자꾸 고여서 김승대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두 팀 다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의 강원 선수진들이 폼도 조금 올라와 있고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서울보다 저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비적인 공간, 특히 뒷공간을 강원이 노릴 수 있어 보여서 저는 일단 강원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현식의 공백 그리고 강원의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 등은 그래도 서울이 세트피스가 좋기 때문에 강원이 이런 부분에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은 일단 동기부여도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의 강원의 기세 그리고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저는 서울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몰리면 좀 부러지는 팀이어서 투표일까지 조금 참고를 해보고 이변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1위 제주 대 2위 수원FC의 경기고요. 제주는 경남에게 1대0 승리, 수원은 전남에게 4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제주는 공민현 선수의 경고 누적 그리고 주민규 선수의 부상 이 부분이 좀 크고요. 4승 1무로 1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수원은 4승 1패로 연승이 끊겼고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수원은 조유민 선수의 수비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고요. 그래도 공격진의 마사나 안병준, 라스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 공격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말루니 선수도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최근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동률이나 류승우, 공민현, 진성욱 등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세트피스, 전방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주가 라인을 높게 가져갈 때가 있어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역습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원이 노린다면 득점을 만들 수도 있어 보이고 제주의 주민규가 없는 부분은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이 있고 여기서 공민형까지 없다 보니까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주는 수원과 승점 차이가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3점 정도가 차이가 나죠. 여기서 지면 다득점에 의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주민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주가 남길 감독이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다소 수비적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가 수비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수비가 불안한 수원이 류승우나 이동률을 앞세운 제주가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주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조금 참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제 생각에서는 많이 몰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좀 투픽을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규의 공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제주기 때문에 제주도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단통 무승부 쪽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10위 아산 대 9위 안양의 경기고요. 아산은 지금 안산에게 1대0 패배, 안양은 이랜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산은 1승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 2무 3패로 원정에서 4연패, 그리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아산은 김찬이나 브루노 지난 경기 결장했지만 헬키스트를 활용한 역습과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지고 수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안양은 전방에서의 압박, 그리고 닐손 주니어의 수비, 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맹성웅 좋았지만 역시 결정력이 좋지 않았고요. 지우고 싶을 정도로 두 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산의 수비가 드리블을 다 좀 뚫리는, 드리블 다 내주고 세트피스나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 등 수비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양을 보고 싶지만, 안양도 아쿠스티 없이 압박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세트피스 등 수비적으로 제공권에 불안하고, 안양 역시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이나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양이 6경기째 승리가 없긴 하지만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과, 그래도 안양이 아산의 수비를 뚫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랜드전에서 이랜드가 조금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해서도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죠. 그래도 안양이 이렇게 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수비적인 밸런스는 아산보다는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아산의 단통 패 쪽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고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결정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김찬과 브루노의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12위 부산의 경기고요. 인천은 강원에게 3대1 패배, 부산은 수원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인천은 김호남의 퇴장, 그리고 김현수의 시즌 아웃 부상 2승 3패로 리그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인천과 승점이 4점 차가 나는 상황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무구사와 아길라를 교체로 투입되는 송시우에 의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세트피스와 크로스, 압박, 역습 등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김현수가 수비에서 조금 빠지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김현수가 그래도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어도 투지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현수가 빠지고 나서는 수비적으로 조금 너무 좀 헐거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산은 이동준과 김문환의 우측 라인, 그리고 이정혁과 역습에서의 그런 부산의 공격, 크로스 등은 좋았지만 넣어줄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계속 넣지 못하면서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경기력만 보면 지금의 인천이 부산 상대로 득점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부산은 인천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산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은 인천과 승점 차이가 나서 수비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잔류왕 인천의 모습도 좀 걸립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부산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인천의 단통 무승부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울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나눠질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경기는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초안은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잔류왕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올 타이밍이고 승리할 때가 조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긴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5위 대구 대 3위 포항의 경기고요. 대구는 상주에게 2대1 패배, 포항은 울산에게 4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요. 대안은 복귀를 했지만 에드가는 아직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은 최다 득점에 대한 이런 목표가 있고 4승 1무로 4연승 및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스타일적으로 비슷하고 템포가 빠른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대구는 홈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팬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팬들에게 좀 승리로 장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고, 포항은 최다 득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포항은 특별한 부상자 없이 일루첸코가 남아있지만 대구는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포항은 강상우를 비롯해서 송민규, 팔라시오스, 팔로세비치, 강현묘 이런 키퍼의 선방 등 선수진들이 굉장히 좋고 공간과 수비 주력이 느린 이런 대구 상대로 저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이라는 점과 대구가 홈에서의 경기 일단은 이 부분이 조금 걸리고 포항이 역습 때 불안한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현무 키퍼가 있고 일루첸코의 존재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에드가와 비교를 했을 때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경기력대로 저는 대구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6위 광주 대 4위 상주의 경기고요. 광주는 전북에게 4대1 패배, 상주는 대구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는 펠리페와 홍준호가 복귀 예정이긴 하지만 박정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슐마토프는 사실상 휴가를 줬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승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안태현 선수가 경고 누적이고 문선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승 3패로 연패를 끊었지만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광주는 펠리페 없이 역습이나 세트피스, 압박, 템포 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홍준호와 아슐마토프의 공백도 있었습니다. 상주는 박동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압박이나 정원진 선수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역습 등이 좋았지만 이근호 선수가 전방에서 해주는 역할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광주는 동기부여가 없고 상주는 그래도 강등하기 전에 최고의 순위까지 위치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수의 경고 누적 그리고 아슐마토프의 부재는 상주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로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광주의 연패가 길다라는 점과 상주가 최근에 경기력이 연패를 하고 있다가 지난 경기 승리를 하기도 했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주의 문선민 선수의 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과 수비적으로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크로스 수비에 대한 불안함 자체는 펠리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광주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날카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승부패로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는 상주가 압도적이어서 이 경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2위 전북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포항에게 4대0 대패, 전북은 광주에게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울산은 불투이스와 비욘종슨 선수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4승 1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전북은 한교원과 이용 선수가 복귀를 했고 홍정호가 결장을 하면서 구자룡 선수가 나왔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울산은 이청용의 부재가 있었고 주니어의 벤치 스타트 그리고 포항 상대로 수비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원두재를 빼고 선발에 이동경을 넣었던 그런 공격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최근에 전적들만 보더라도 전북이 4승 1패를 하고 있고 울산은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울산 상대로 3연승의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 울산은 아마도 이청용을 조금 부상의 여파가 있더라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조기 복귀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호가 이번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다면 구자룡과 김민혁의 이런 세트백 라인이 주니어 선수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이 4승 1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일단 울산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득점에서 앞서는 울산이 무승부만 해도 순위를 유지하는 상황이고 경기력적으로도 울산이 또 주니오를 벤치 스타트를 시키거나 원두재를 벤치에서 이제
스타트를 시키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울산이 더 우세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트리스가 없는 부분은 수비적으로 좀 아쉽긴 해도 일단 이 경기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울산의 팬은 안 보고 있고요. 안전하게 저는 울산의 승무 투픽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중요해 보이는 그 경기고 현대가 더비기 때문에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통 무승부 쪽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를 마쳤고요. 내일 EPL 7경기 분석 및 초안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